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당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에요?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 그 말 한마디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줘서일까?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일까? 많은 부모들이 이 순간을 겪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뿐.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해진 순간 자식은 부모를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것도 무작정 화를 내는 것도 아닌 부모로서 단호하면서도 현명하게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홀로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연 씨는 30도 되기 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2살배기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 아들의 행복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는데 수연 씨는 지갑을 열어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사무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심지어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늘 통장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치킨 안 시켜 먹어?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숙제를 봐주었고,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끌고 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게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결과가 고작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 슬픔과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날 밤 수연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무심한 표정이 떠올랐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단 한 번도 나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감정, 생각, 원하는 것을 모두 뒤로 미뤄왔다는 것을,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해줬기 때문에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관계의 불균형에서 찾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헌신이 지나치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권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권리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에서 감사와 존중은 사라지고 오히려 부모가 참견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부모 또한 단순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부모를 다시 존중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을 숨기거나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거나 반대로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나를 무시하니? 그 대신,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대신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존중받아야 해.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수연 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은 귀찮다는 듯 핸드폰을 쳐다보며 대충 앉았습니다. 수연 씨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살아온 거 너도 잘 알지? 어릴 때부터 너한테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알 거야. 그런데 내가 어제 했던 말이 엄마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아니, 그건 신경 써야 하는 말이야. 엄마는 너한테 많은 걸 해줬지만 존중받고 싶어. 엄마가 무조건 다 참고 다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나를 존중해줬으면 해.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투박하고 무심한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려 했고 대답을 할 때도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스스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만들어주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기술 학원을 다니며 밤잠을 줄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죽어라 일한 덕분에 조금씩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 아들 현준이 태어났을 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누리지 못한 모든 걸 누리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아들에게 필요한 건 뭐든 다 해주었습니다. 최고의 학원, 최고의 교재, 최고의 환경. 비록 자신은 늘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멋진 브랜드 옷을 사주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처음 상장을 받아왔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거야.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 아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아버지를 보며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고 웃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대놓고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현준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아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들어갔으면 성적 관리 잘해야지. 그래야 졸업하고 좋은데 취직도 할 거고. 그러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제발 좀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에요? 그 순간 김영철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시대적이라니?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뿐인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그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런 상황은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 기대의 부담과 자식의 독립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자식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가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셔.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부모를 거부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칸트의 윤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왜곡된다. 즉,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부모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김영철 씨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현준아,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앉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제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 사실은 좀 충격이었어.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내가 너에게 아비로서 존경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들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사람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바라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단순히 구시대적인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거야.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사실 아빠가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난 늘 아빠의 자랑이어야 했잖아요. 항상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아빠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내 자랑거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넌 꼭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은 짜증을 냈지만 예전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한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영철 씨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소한 한마디였지만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김영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내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도 용기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 가족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때로는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부모 또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식도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에서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나는 너를 위해 많은 걸 해왔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비난하거나 서운함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지나친 말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결국 가족을 다시 연결하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